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중국의 주류 산업, 특히 마오타이 같은 고급 바이주, 백주라고 하죠. 이 백주가 정부 정책 때문에 어떤 격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중국 정부의 긴축 그리고 반부패 캠페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요, 단순히 현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중국 경제 전체나 아니면 소비 문화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있게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그 날선 정책, 이 칼날이 거대 산업의 운명을 어떻게 가르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생생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핵심 동의는 역시 그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무원들, 그 사치스러운 접대 문화 있잖아요. 이걸 아주 뿌리 뽑기 위해서 공식 석상에서는 주류 소비를 사실상 금지시킨 겁니다. 심지어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요. 술 한 잔이 당신의 그 지위, 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게 2025년 5월이었죠. 세계 최대 증류주 회사 귀주 마오타이의 주주총회. 여기서 참석자들한테 그 유명한 마오타이주 대신에요. 블루베리 주스를 제공했다는 거. 이게 참 업계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죠. 과거에 마오타이는 마오쩌둥이나 저우얼라이 같은 최고 지도자들이 즐겼다 이런 이야기 덕분에 약간 후광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와 권력, 또 고급 접대의 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었죠. 근데 바로 그 점, 그러니까 공식적인 소비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게 이제는 완전 아킬레스건이 된 셈이에요.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그 삼공 소비라고 해서 공금 지출 제한 정책이 시행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오타이나 우량회 같은 고급 바이주 기업들 주가가 하루 만에 6% 넘게 확 빠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고급주류일수록 이런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경부 정책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젊은 세대들의 음주 문화 변화. 자료를 보니까 이 세대들은 전통적인 바이주보다는 좀 도수가 낮고 가벼운 술, 아니면 아예 술을 멀리하는 그런 드라이 라이프 스타일,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요, 좀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층을 겨냥해서 과일형 나는 맥주 같은 신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중저가 시장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오타이 같은 프리미엄 바이주 시장의 위기를 이걸로 상쇄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부 요인도 있었죠. 예를 들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호주산 와인에 엄청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 이것도 수입주류 시장에 혼란을 더했고요. 실제로 통계를 좀 보면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그 지정 규모 이상 주류 기업 수가 400개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총 생산량, 판매량도 1,680만 킬로리터 이상 감소했고요. 그렇군요. 시장 전체 실적만 봐도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이 증류주랑 와인 시장은 각각 9%, 1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반면에 맥주나 RTD, 바로 마실 수 있는 저알코올 음료 시장은 각각 3%, 1% 소폭 성장하면서 겨우 현상 유지에 그쳤고요. 팬데믹 이후에 기대했던 회복세도 생각보다 좀 더딘 편인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친 상황 속에서 마오타이도 당연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더친 회장이 최근에 브랜드 가치를 문화, 건강, 조화 이쪽 중심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어요. 고전을 인용하면서 바이주와 함께 예의와 전통이 시켜진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걸 보면 과거의 그 사치품 이미지를 벗고 좀 가치 중심의 브랜드로 가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글쎄요,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미지를 과연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산당 초기 지도부와의 역사적 연결고리가 오히려 지금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부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중국의 고급 주류 시장, 특히 마오타이는 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또 소비 트렌드 변화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는 거네요.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던 기업이라도 생존을 위해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중국 시장에서는 정말 정부 정책이 기업의 운명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요. 둘째는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라도 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특히 세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이죠. 마지막으로는 반부패 같은 어떤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한 조치가 예상치 못하게 산업 전체의 생태계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이 외부 환경의 변화라는 게 때로는 가장 견고해 보이는 산업의 기반마저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가 그동안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해왔던 다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중국 주류 산업의 현재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